코코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써보는 글이라서 필력이 좋지 못해도 양해 바래요. 저는 현역 판정을 받고 허리디스크가 뒤늦게 터져가지고 SBU 사회복무요원 출신으로 바뀐 케이스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북한에 다녀온 썰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지은 죄가 많아서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 2년여 만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났으니 뭐 문제없길 바라고 있어요. 이야기는 제 상상 속 이야기라고 적겠습니다. 뒤탈없게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다른 집에 비해서 많이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저의 생존 능력과 대인관계를 키워주고 싶으셨는지 아버지의 엄청난 반대와 보수적인 집안의 제재에도 힘들게 저를 보이스카웃이라는 곳에 보내주셨죠. 때는 초등학교 땡 학년 시절 저는 학교가 아닌 민간에서 시행하는 보이스카우트를 왕복 2시간이 넘는 버스를 타고 대구에 있는 모 땡땡단 땡땡 지역대라는 곳에서 각종 생존 능력이나 구급법 등 요즘 군대 훈련소에서 하는 화생방 빼고는 다 해본 것 같네요. 학교에서 하는 아람단 같은 그런 캠프 같은 애들보다 차원이 다른 초등학생이 유격장이나 도하훈련이나 레펠훈련, 각계전투, 서바이벌을 시키거나 나침반 하나와 독도법 지도 하나를 들고 별을 보면서 방향을 특정해서 움직이는 12월 한겨울에 비닐 텐트 하나를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30km가 넘는 생존 캠프를 1박 2일 다녀오곤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완전 빡센데 군대 아니야 이거? 이거 잘못 알고 가신 거야. 이 보이스카웃이 아니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부파공작 뭐 이런데 훈련소 같은데 보낸 것 같은데 그냥 보이스카웃이야 이렇게 하고서 보낸 다음에 산에서 산으로 넘어가는 생존 훈련이라 생각하고 캠핑이라 칭하는 게 의문이었죠. 구승줄이라는 줄과 비닐만 있으면은 3명이서 A형 텐트 정도는 가볍게 치는 초등학생들의 집단체였습니다. 15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6학년이 채 안 되던 시절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스카우트 인터넷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땡땡 동일 숲가꾸기 지원자 모집. 저는 이게 뭔가 싶어서 어머니께 물어보았죠. 당시 이제 막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서 민간업체와 행사를 통해 달러 수입을 하려는 것인지 민족화학운동연합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뭐 행사였습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곳은 학교에서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을 삶아먹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란다 라는 선생님 가르침에 그래서 나무 심으러 가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참가비가 20만원 정도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엄청 가난했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게 아니셨나 봅니다. 남들보다 다른 것을 많이 겪어보라고 답사나 봉사활동, 당시 초등학생인 저를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자식 교육에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니 학교의 체험학습으로 인한 결석 신청서를 제출하라면 종이를 쥐어주셨고 너 북한에 갔다 와야 되겠다 라는 말씀에 저는 뭐이? 이라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려보니 행사 당일 출발을 하는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작전 나가는 특수부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됐던 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나 북한 돈 환전 안 했는데 라고 마중 나오신 어머니께 어찌하냐고 여쭤보니 저한테 5달러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적은 돈인 걸 알고 이걸 뭘 할 수 있냐며 더 달라면 철없는 생각으로 말을 했고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주변에 같은 대원 어머니들에게 손을 빌려서 저에게 5달러를 더 주셨죠. 다른 집 아이들은 20달러, 50달러 많이도 받아서 자랑하는 모습 마냥 부럽다고 느끼면서 대구에서 드디어 판문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막 판문점을 들어가기 전 저희의 인솔 대장님께서 저희를 집합시키고 무슨 여권 같은 걸 막 나눠주시는 겁니다. 여권에는 통일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통행증 같은 게 찍혀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수월하였습니다. 이미 통과 절차가 거의 끝났던 것인지 소지품 검사와 공항에 있는 금속 탐지기 센서를 지나 통행증의 출입증 도장을 찍고 드디어 북한 땅으로 버스가 들어섰죠. 와, 이건 진짜 희귀한 경험이다 진짜. 버스는 그렇게 1시간을 더 달려서 개성공단이라는 어느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내리려고 막 준비하려는 찰나에 다른 지역대의 인솔대장님이 저희 버스에 탁 오르면서 저희에게 집중하라며 큰소리 쳤습니다. 자자자자 집중! 지금부터 주의사항 전달하겠다. 북측 땅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할 건데 절대로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만 사용하되 일회용 카메라는 사용하면 안 돼. 배경으로 사진을 찍되 절대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 허용되고 이를 위반할 시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숙지해두어라. 그리고 절대 북측 사람 앞에서 북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북측, 남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상. 그러면 사람이 없는 그냥 지형을 막 사진기로 찍으면 군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 그건 어떤 걸까? 하면서 호기심이 넘치던 때 새벽 5시쯤 출발해서 이제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니 10시 반. 저희는 목장갑과 팔토시를 끼고 곡괭이와 삽자루 그리고 묘목 등을 들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을 때라고 하지만 언덕은 그냥 민둥산 그 자체였죠.
저희는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팀을 꾸려서 누구는 땅을 파고 누구는 비료를 섞어서 짊어지고 누구는 묘목을 심고 일사천리로 약 150그루가 넘는 묘목을 언덕에다 빼고 가게 심었습니다. 나무를 전부 심고 각종 농기구를 트럭에 싣고 난 뒤 저희는 한 회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꽤나 큰 연회장 같은 곳에 한 줄에 4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5줄 정도 깔린 꽤나 규모가 있는 연회장이었죠. 그곳에 점심을 주려나 싶어서 앉아있으니 음식들이 나오곤 했는데 저는 생전 보지도 못한 털개가 테이블에 하나씩 나오는데 어렸던 저는 그 기괴한 모습에 한 입도 먹지 않고 냉면이랑 과일만 먹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그때 나온 음식에는 콜라가 코코아 단물이라고 적혀있고 환타가 열대 과일 단물이라고 적혀있는 게 신기해서 출발할 때 가방에 가지고 온 커다란 비닐봉투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기념일이라고 챙기는 버릇이 있어서 그곳에서 각종 신기한 물건들을 몰래 가방에 넣고 그랬죠. 식사 공연이 무르익을 무렵 저희는 자유시간을 가져 멀리만 나가지 말라는 인솔대장님의 말씀에 저는 밖에 구경을 하고 있던 중 웬 낯설지만 여기 왜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편의점이었죠. 당연하게도 편의점은 CU처럼 매대가 있었지만 안에 비치는 물건은 거의 폐점 정리를 하는 정도의 물건으로 한두 개밖에 진열이 안 돼 있었고 근데 그곳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삼각김밥이 있는 거예요. 한 개에 약 2달러.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북한에서도 파는 물건이구나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와중 아니 갑자기 저희 호주머니 안으로 삼각김밥이 굴러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굴러떨어진 삼각김밥을 주머니에 넣은 채 눈치를 보면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식사 자리에 마무리되고 회관 복도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입으신 북측 누나들께서 기념품을 팔고 있는 거였어요. 그곳에 기본 10달러부터 시작하는 기념품들밖에 없었죠. 제가 가진 돈은 몹시 부족했고 친구들한테 빌리려고 해도 그 친구들도 자기도 사야 되는지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인솔대장님이 금고 같은 것을 현장에서 저희 돈과 환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곳에서 기적을 봤죠. 옆에 그냥 서있기만 했는데 금고 안에 있던 5달러짜리 지폐 2장이 저희 주머니로 날아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갑자기 달러가 복사되어서 기념품점으로 이동했고 10달러짜리 꿀단지 하나와 5달러짜리 무슨 조각기 기념품 2개를 사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관광을 하던 중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 경치를 다 같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 있던 한 여자애가 신나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게 보였습니다. 응? 배경 찍지 말라고 안 했던가? 말해주려는 찰나. 그때 당시 여자애들은 모르는 남자애가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던 시대라서 저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건물을 내려왔죠. 그렇게 행사가 마무리되고 판문점에 이동해서 국경선에서 검사 대기를 하기 위해 버스가 있으니 북한 군인들이 막 버스로 올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은 저희의 짐들을 막 뒤져보기 시작했을 때 저희 가방에 있던 비닐봉투를 막 열어보면서 기념품의 음료수를 보여주며 집에 가서 부모님 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 다행스럽게도 통과가 되었죠. 저희 버스에서 약 20분 대기 중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도중에 심각한 표정을 한 인솔대장님께서 버스에 올라서더니 지금 북측 쪽으로 사진 찍지 말라고 전달했는데 이를 어기고 배경사진을 찍은 현재 6명이 조사 중이야. 지금이라도 배경사진 찍은 사람 있으면 빠르게 지워. 지금 사진 찍어서 걸린 사람 한 명당 800불의 벌금이 발생했어. 지금이라도 사진을 빨리 지울 수 있도록. 아까 제 뒤에서 북쪽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여자아이가 걸린 것이었어요. 저는 집에 카메라도 없을 뿐더러 핸드폰도 없으니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다시 금속 탐지기와 공항에서 보는 엑스레이 탐지기에 짐을 넣고 이번에는 북한 군인이 직접 몸수색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안에서 내부 기밀 문서나 어린아이들을 간첩처럼 들여온 거 아닌지 검색이 상당히 엄했습니다. 군인들은 2인 1조로 좀 나이 드신 분이 엑스레이를 모니터링하고 젊은 군인은 제 짐 가방과 몸수색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군인들이 고생이 많구나라고 하고 가방 앞주머니에 있던 카라멜과 박하사탕 한 주먹을 군인한테 먹으라고 주는 순간 젊은 군인이 갑자기 엄청난 정색하는 소리와 함께 당장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며 제 가방 안에다 그냥 쑤셔 넣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드라마 4번 봤다고 잡혀가는 중학생도 있는 판국에 그 사탕 먹으면 자기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는 군인분의 대처에 죄송했죠. 15년이 지난 지금 저녁을 하실 때 좀 됐겠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여 부모님께 북한 썰을 풀어드리고 기념품으로 사온 꿀단지를 사올 때 액체 상태였는데 서랍에 넣어두고 겨울이 되니 고체가 돼서 웬 모래 같은 질감으로 변했다가 다시 여름이 되니 다시 액체같이 됐다가 방부제를 얼마나 때려 넣은 것인지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닌데 벌꿀 원래 그런데? 진짜 벌꿀이 그래요. 그 꿀단지는 15년 넘게 저희 아버지의 재떨이가 되었죠. 삼각김밥은 그냥 맛이 똑같았어요. 자, 이렇게 저의 상상 속 북한 썰을 풀어보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을까봐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다 모여라 개펜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많이 올려주세요.